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어 매우 설레고 지루하고 반복됐던 일상에 활력과 열정을 되찾은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오늘 사람에게 서운하지 않으려면 계산하는 습관을 줄여라 라는 주제로 저희 한마디를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설 연휴 때 오랜만에 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요. 1차로 맥주를 거하게 한잔하고 2차로 일본식 선술집에 갔어요. 여기 기본 안주로 메추리알이 나오는 거예요. 제 친구 한 명이 많이 취했는지 메추리알을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까는 거예요. 주구장창 깝니다. 같이 건배도 안 하고 친구들 얘기도 안 듣고 메추리알만 계속 까는 거예요. 한 접시 다 까면 종업원 불러다 또 갖다 달라고 또 갖다 달라고 이렇게 한 5접시를 깠어요. 메추리알만. 그래서 테이블에는 이제 메추리알 껍질만 수북히 쌓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눈치 보면서 나갔었는데요. 제 친구 술버릇이 그렇다고 메추리알 까는 건 아니고요. 뭔가 술에 취하면 한 가지에 몰두를 하면 그것만 계속 합니다. 뭐 이런 술버릇 외에도 여러 가지 술버릇이 있잖아요.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했던 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술버릇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계신 분 술버릇은 어떻게 되세요? 저 자는 거예요. 자는 거요? 생각보다 양반이신데요? 옆에 계신 분은 술버릇이 어때요? 술이 조금 들어가면 멈추지를 않아요. 멈추진 않아요. 진상이시네요. 그렇게 보이십니다. 네. 뭐 다양한 이렇게 분들이 다양한 술버릇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의 술버릇은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계산해요. 아 맞습니다. 저는 술을 먹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술을 먹고 술자리가 좋으면 제가 좀 시기가 오르면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받고 그 다음날 월급까지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갈 일이 생겼는데 고향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고향에 못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돈 문제 아니에요. 제가 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술 한잔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뭐 라면만 먹는 거? 솔직히 이 나이에 이 젊은 청춘들이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팔팔하게 사는데 라면 먹는 건 솔직히 호화스러운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대상에게 기대하게 되고 바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바라고 계산한 건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샀으니까 이 친구 나한테 어느 순간 이 정도는 사주겠지? 뭐 난 이 사람을 이만큼 생각한 걸 난 이 계산을 하면서 보여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을 이만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만큼밖에 생각을 안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좀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제 술버릇에만 빗대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꼭 술버릇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금전적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한 좋은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술 한 잔 사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작은 선물 하나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네. 저는 여자친구 없이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횟수가 잦아지고 습관이 되다 보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많아지고 바라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신 혼자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을 때. 제가 이 문제가 좀 제 스스로 심각을 하다 생각해서 제 은사님 중 한 분이 신경정신과 의사님이세요. 제가 한 몇 달 전쯤에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털어놨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정신과 의사로 봤을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적으로 느끼는 문제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색을 안 할 뿐이지 특히 10대, 20대 학생 청년들은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느낀대요. 근데 다만 이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거는 내가 예민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거야. 이런 감정이 드는 걸 거야.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쪼잔해 보일까봐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리고 이게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한두 번 정도 그냥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고서 넘어가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근데 약간 저처럼 저는 이게 신경정신과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자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애정결핍이나 자존감 상실 등의 그 주요한 원인이고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꽤 심각한 문제죠. 이제 제 발표의 핵심, 제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 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을 했느냐. 또 여러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느끼거나
그런 감정을 체험을 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쉽죠? 제 주제입니다. 계산하는 습관을 줄이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어떻게 이런 계산하는 습관을 줄이거나 아니면 마음을 개선을 해야 하느냐. 제가 그 은사님과 상담을 한 후에 혼자 정말 많은 시간을 나눴어요. 혼자 여행도 가는고요. 혼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을 가졌고요. 또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서 계산하는 횟수를 확 줄여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횟수를 줄이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첫째로 가진 마음가짐의 변화는 문제가 제 안에 있다. 문제는 내 스스로 만든다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친구한테 설득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야 서운한 감정 받아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서운한 감정을 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서. 내가 이 친구한테 기대했던 거에 내가 이 친구한테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근데 그 기대치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자신 혼자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제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한계. 개개인마다 최선의 한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게요.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초콜릿 한 봉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 오래된 친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오랜만이야? 이 친구는 초콜릿을 한 봉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 개도 안 갖고 있죠. 초콜릿 혹시 있어요? 없죠. 제가 이 친구한테 초콜릿 한 봉지를 줬어요. 다 내 거야. 맛있겠네. 근데 제가 한 다음 날쯤에 내가 초콜릿을 이만큼 줬으니까 이 친구도 나한테 초콜릿을 이만큼 줘야 돼. 그걸 바랍니다. 또 요구를 해요. 야 이만큼 줬잖아. 왜 안 줘? 나한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내려가서. 이 초콜릿은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때 뭐 초콜릿 다 못 받게 생기셨으니까 다 나눠드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걸 또 원하고 하는 거는 친구 사이도 아닐 뿐더러 뭐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 더더군다 아니겠죠. 다만 그냥 계약적이고 계산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나아가는 생각이 든 게 이 친구는 자신의 최선의 한계에서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최선의 한계를 나한테 끌어높이려고 내 최선의 한계까지 끌어높이려고 이 친구를 종용하고 정말 닥달하고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내 안에 있다. 개개인마다 최선의 한계는 다르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정말 혼자 있을 때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나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뭐 가슴속으로 생각하고 되뇌었습니다. 계속 되뇌이고 지금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 머릿속에 뿌리 박힌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소중하고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제 번호인데요. 사실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술자리에서는 계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한 번은 제가 2번 정도 하는 편인데 제가 사실 이런 계산하는 습관을 줄여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저는 사실 횟수를 줄이지 못했어요. 횟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하는 것도 행복하고 더 이상 서운하거나 섭섭한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밥 한 끼 술 한잔 하고 싶으면 번호 등록하셨다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이면 더 좋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오늘이 24일인데 22일이죠. 22일인데 내일 23일날 월급날입니다. 네. 오늘 첫 한마디 모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마지막 한마디는요. 여러분 계산할 때 다음날 명세표 보고 카드 한도 보고 이불킥 하실 것 같거나 그 사람들에게 서운할 것 같으면 여러분 카드는 안주머니에 고이 넣어 두시고요.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